지금부터 17차시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에 대한 내용으로 삼각함수 항등 공식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공식이자 모든 항등 공식, 뒤에 가서 배각 공식, 반각 공식, 더 나아가서 삼배각 공식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될 건데요. 이런 모든 항등 공식의 출발점인 공식이어서 매우 중요한 공식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교과서에서도 이 공식 유도 과정, 여기 있는 이 공식 유도 과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원주상에 알파를 동경의 각으로 하는 점과 마이너스 베타를 동경의 각으로 하는 점을 잡고 이 두 점에 대한 좌표와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선분의 길이가 같다는 사실을 활용해서 증명하는 방식인데요. 여러분들 각자가 수업 후 꼼꼼히 확인해 보면서 그 유도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선생님은 삼각형의 넓이를 이용한 증명 방법으로 유도해 보겠습니다. 우선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잠깐 언급하고 갈 건데요. 자, 만약에 사인 75도의 값을 구해 보세요 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될 걸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는 좀 제한적입니다. 45도, 30도, 60도, 좀 더 나간다면은 90도, 그죠? 180도, 270도, 360도, 120도, 150도, 135도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각들 잘 보면 다 이 30도, 45도, 60도의 둔각 형태들이에요. 그죠? 직각과, 예를 들어서 90도, 그 다음에 180도, 270도, 360도 이런 걸 제외하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비는 전신에다 30도, 45도, 그 다음에 아주 60도, 이 세 개에 대한 둔각 형태들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75도를 사실은 우리가 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현재까지의 수준으로는. 그런데 이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보면 우리는 뭐 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75도를 뭐로 고친다? 야는 45도 더하기 30도로 고친다는 거죠. 45도의 각과 30도에 해당되어지는 삼각비를 이용해서 구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이제 75 대신에 이제 15도도 있어요. 얼마입니까? 45도 빼기 얼마? 30도로 해주면 되죠. 더 나아가서 반각 공식 같은 경우에는 얼마도 있는가 하면 22.5도도 구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분의 45도가 우리는 22.5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할 때 덧셈 공식을 이용한다라고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삼각비를 알고 있는 각을 좀 더 확대해서 그 각에 대한 삼각비를 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냥 이 정도. 자, 그래서 지금부터 덧셈 정리 공식을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각형을 이용한다 그랬죠. 삼각형의 넓이. 그래서 삼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이거 좀 지우고 할까요? 이 페이지에다가 좀 다 적으려고 하니까 좀 지워야겠습니다. 삼각형 ABC를 하나 적당한 걸 그려요. 이렇게 A, B, C 마주보는 대변을 야를 A, 이 변은 C, 이 변은 B라고 합시다. 길이가. 그 다음에 A점에서 마주보는 대변으로의 수선의 발을 내려서 이 점을 H라고 합시다. 그리고 이 높이는 H라 두고요. 그 다음에 요 각을 알파로 둡니다. 요 각을 이제 베타로 둘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삼각형 ABC의 넓이는 어떻게 됩니까? 삼각형 ABH하고 삼각형 AHC 두 삼각형의 직각삼각형이죠. 넓이 합이죠. 그래서 바로 갈게요. 그러면 공식은 이겁니다. 두 변의 길이 알고 사이에 낀각 할 때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다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전체 넓이,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BC 곱하기 사인의 알파 플러스 베타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삼각형 ABH의 넓이 구하겠습니다. 야도 똑같이 직각삼각형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해도 되지만 우리는
똑같이 두 변의 길이 알고 사이에 낀 각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2분의 1 CH 사인 알파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 나머지는 똑같이 BH 사인 베타 해서 이 두 개의 넓이 합으로 전체 넓이가 나옵니다. 양변에 2분의 1 BC로 나눠져요. 그러면 이제 좌변은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만 남게 되고 우변은 B분의 H 사인 알파 그 다음 플러스 C분의 H 사인 베타 이렇게 남게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B분의 H는 요거 두 개잖아요. 그죠? 야는 뭐와 같습니까? 코사인 베타와 같죠. 그 다음 C분의 H 요거는 뭐와 같습니까? 코사인 알파와 같아지죠. 그래서 이거를 정리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어떻게 돼요? 사인을 적을게요.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얘는 그대로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한 사인의 덧셈 공식이 이렇게 유도됩니다. 외울 때는 이렇게 외워주세요. 사코 코사 중간에는 플러스다. 그죠? 플러스일 때에는 플러스다. 이렇게 다시 한번 할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다? 사코 코사다. 이렇게 중간에 부호도 플러스고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대한 덧셈 공식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넘겨가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건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 공식에서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를 넣은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사코코사라고 했잖아요. 그죠? 바로 갈게요. 사인 알파 코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겠죠. 플러스 코사. 그죠? 코사인 알파 사인의 마이너스 베타. 앞에서 배웠듯이 코사인 마이너스 베타는 코사인 베타입니다. 그래서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때의 마이너스는 앞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사코 코사는 변하지 않는데 중간에 마이너스다. 똑같이 마이너스다. 요 차이만 있다. 그거입니다. 공식은 사코 코사 똑같은 형식이고 플러스일 때는 플러스, 마이너스일 때는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부터는 이제 코사인에 대한 뭡니까? 덧셈 공식으로 갈 건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요 공식 이용할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제 알파 대신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를 대입합니다. 대입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이 등식이 뭐다? 항등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떠한 세타를 집어넣어도 어떠한 알파를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성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나와요? 사인에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죠. 그럼 요거 두 개를 이렇게 묶어요. 묶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곱하기 코사인 베타 마이너스 코사인에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곱하기 사인 베타 이래 되죠. 앞에 배웠던 각의 변환 공식 둘 다 적용시키고 위에 것도 적용시켜야겠죠. 이건 요래 내려갈게요. 그냥. 자, 요것도 이제 조금 바꿉시다. 이쪽으로 가서. 요래 보면 되잖아요. 사인의 2분의 파이 마이너스의 알파 플러스 베타. 요래 보면 되죠. 그죠? 그러니까 각의 변환 공식에 의해서 됩니까? 2분의 파이가 곱하기 1이니까 사인은 코사인으로 바뀌고 삼각 B는 알파 플러스 베타에서 나오고
최종적으로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플러스 베타야. 무조건 얘가 간주. 그러니까 1사분면각이니까 사인은 양수다. 그래서 플러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꼴 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 똑같이 적용시키면 얘가 뭐로 바뀌어요? 코사인 알파. 그대로 코사인 베타는 그대로 오고요. 코사인의 2분의 파이 빼기 알파 그대로 오죠. 코사인은 사인으로 바뀌죠. 그래서 사인 알파, 그 다음에 사인 베타 그대로 쓰면 됩니다. 그래서 코사인에 대한 덧셈 공식은 뭐냐?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 사사인데 중간에는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코코 사사인데 중간에 마이너스다. 이렇게 외워주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남았습니까? 코사인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아까 했던 방식대로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 넣으면 어떻게 나올 것 같아요? 코코사사 코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똑같은데 이 뒤에 사인이 있다 보니까 사인 베타 자리에 마이너스 베타가 들어가서 부호가 바뀌어 버립니다. 플러스 사인 알파 사인 베타다. 그죠? 이렇게 해서 코사인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공식이 이렇게 유도가 되고요. 다음 페이지로 일단 넘기겠습니다. 요 밑에 요거 공식 정리된 거 명시해 주시고 넘어갈게요. 탄젠트 공식입니다. 탄젠트는 뭐 할 거 없죠. 우리 방금 했으니까 탄젠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 쓴다는 이야기겠어요? 코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분의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 이거 뭐 덧셈 공식 각각에 대입해서 정리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오는 공식이 뭐냐 하면 결론이 1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알파 플러스 탄젠트 베타다. 그러니까 플러스일 때에는 분모는 마이너스 분자가 플러스. 그러니까 부호는 분자가 그대로 따라간다. 분모는 마이너스 반대가 정해주면 돼요. 탄젠트 뭐예요?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베타도 똑같이 쓰면 됩니다. 그래서 공식은 똑같은 형식인데 1 플러스로 바뀌어요. 1 플러스 탄젠트 알파 탄젠트 베타분의 탄젠트 마이너스 탄젠트 알파 마이너스 탄젠트 베타 이렇게 나옵니다. 명심해 주시고요. 자, 이 문제 1번하고 문제 2번은 가제입니다. 선생님은 예제 1번을 통해서 방금 배웠는 덧셈 공식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파 베타는 모두 1사분면의 각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설명하고 좀 가야 될 게, 4분면의 경계선인 X축, Y축들은 4분면의 각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니까 1사분면의 각이라는 거는 0보다는 크고 2분의 파이보다 적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X축, Y축은 4분면의 각에서 제외된다는 거 하나 참고로 알아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알파 베타가 1사분면의 각이고 사인 알파는 2분의 1이고요. 코사인 베타는 5분의 4일 때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바로 더 적을게요. 사인 알파 플러스 베타는 뭐였습니까? 4코코사. 사인 알파 코사인 베타 플러스 코사인 알파 사인 베타잖아요. 그러니까 사인 알파 자리에는 2분의 1을 넣으면 되고요. 코사인 베타 자리에는 5분의 4를 넣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값들을 이제 모르기 때문에 이 두 개를 구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저번 시간에 한번 했습니다. 바로 구할게요.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기 때문에 바로 직각삼각형 바로 그릴게요. 요 각이 알파입니다. b가 2분의 1이라는 이야기는 빗변 대 높이의 b가 2대 1이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얼마 나옵니까? 루트 3이 나오죠. 여기서 바로 나오네요. 코사인 알파 값이 얼마입니까? 2분의 루트 3이고 1사분각이니까 플러스인 거죠. 그대로. 그 다음에 코사인 베타가 5분의 4이기 때문에 직각삼각형 베타에 대한 직각삼각형 하나 그리겠습니다. 베타 5대 4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높이는 3으로 나오죠. 그래서 여기서 사인의 값이 필요하니까 사인 베타의 값은 얼마다? 5분의 3이다. 이런 이야기죠. 부호는 어차피 양수입니다. 이거를 각각 여기다가 대입해버리면 끝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뭐 간단히 해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내용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뒷페이지에는 이제 17차시 과제가 2개 주어져 있고요.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